기출문제 6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2021을 실행해 주시고요.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서 여기 보시면 저장이 있습니다. 저장을 두 번 클릭해 주시고요. 이 PC를 두 번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열리시면 IDK 폴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보통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과 같이 상단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저장이 됐으면 슬라이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홈에서 새 슬라이드를 하나, 둘, 셋, 넷, 5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 6개가 삽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크기를 먼저 바꾸고 요거 슬라이드를 추가해도 되고요.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를 추가한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를 변경해도 상관없습니다. 슬라이드 크기에서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해 주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나면 맞춤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크기가 변경됐고 왼쪽에는 슬라이드 6개가 추가된 상태이죠.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합니다. 자, 위쪽에 올리시면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2에서 6 슬라이드 사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슬라이드 2에서 6 사용. 여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도형을 그리시면 돼요. 삽입에서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도형은 문제에서 제시한 도형을 보시면 되는데요. 사각형 있죠? 사각형 보면 네 번째 잘린 위쪽 모서리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자, 위쪽에다가 드래그해서 하나 그려주시고요. 문제 보시면 회전이 상하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상하대칭으로 해주신 다음에 높이를 좀 더 줄여볼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윤곽선은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흐린 색으로 한번 해줄게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삽입이 되면 일단 또 삽입해서 도형을 또 클릭해 주시고요. 아까와 같은 도형입니다. 잘린 위쪽 모서리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하나 드래그 해 줄게요. 자, 여기서 윤곽선에서 윤곽선 업종을 선택해 주시고 이게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 맞춤에서 중간 맞춤 눌러주시면 세로 가운데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보시면 이게 옆쪽에 있죠. 이때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이게 가운데 슬라이드의 가운데 위치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앞으로 가져오기에서 여기 옆에 목록 단추를 누르고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또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에서 여기죠. 요거 텍스트 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눌러도 맨 앞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자, 이 텍스트 상자는 위쪽으로 올리신 다음에 높이를 좀 줄여주세요. 도형에 맞게. 자, 홈에 가서 글꼴은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도둠에 크기는 40에 글자 색은 흰색이고요. 가로 가운데로 정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상단에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이 디바이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림은 문서에 ITK 폴더에 픽처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있고요. 자, ABC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로고 1을 선택해서 삽입을 클릭합니다. 자, 투명색 설정하기 위해서 이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회색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 회색이 투명색으로 설정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줄일 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줄이세요. 가로, 세로. 자, 그 다음에 왼쪽 하단으로 이동해 주시면 밑에 있는 그림 도형 작업이 끝났고요. 그림 작업이 끝났고 이번에는 삽입을 클릭해서 머리글 바닥 그렸죠? 얘를 클릭해 주시고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해 주시고 제목에는 슬라이드 표시 하나 체크해서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정할 겁니다. 자, 모두 적용을 눌러주세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해 주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 6개가 완성이 되었죠. 자, 이어서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이 제목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A를 눌러서 다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드래그해서 두 개의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세요. 자, 삽입해서 도형을 그릴 건데 문제에서 제시한 도형은 눈물방울입니다. 이 눈물방울을 선택해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한 절반 정도 차지할 수 있게 그려주시고요. 이 삽입된 도형에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그림을 채우는 거죠. 그림을 채우기 위해서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을 클릭합니다. 자, 파일에서도 선택해 주시고요. 문제에서는 그림일 요 키보드 모양 요걸 선택해서 삽입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림이 이렇게 채워졌으면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투명도 50%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채우기 및 선에서 채우기를 여기 투명도를 50으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흐려진 게 보이고요. 이번에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하기 위해서 이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크기를 5포인트로 지정해 줍니다. 포인트. 요 밑에 미리 설정 보시고 이거를 설정해도 같아요. 자, 꺼주시고요. 이러면 상단 도형이 끝났고, 자, 이번에는 2번 워드 아트를 삽입할 거예요. 워드 아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해서 여기 워드 아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첫 번째 유형 채우기 검정 텍스트색 1 그림자를 선택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영문을 입력해 주시고요. 영문을 입력해 줬다면 이제 문제에서 봤듯이 여기 변환이 있어요. 그 텍스트 효과에서 도형 서식의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을 눌러 주시고요. 문제에서는 삼각형 아래로 되어 있네요. 이 삼각형 아래로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여기 다시 한번 텍스트 효과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반사를 할 건데 문제 보니까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이에요. 이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다음과 같이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 커서가 깜빡거려서 그래요. 반드시 외곽을 선택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죠. 반사 다시 한번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사가 나타나고요. 홈에 가서 글꼴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도듬의 굵게 이때 그림자는 체크 해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요 밑으로 좀 더 내려서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색을 보니까 조금 크네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늘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도 도형 서식에서 맞춤해서 가운데로 하면 정중앙에 배치가 돼요. 자, 이번에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해서 그림을 클릭합니다. 이 디바이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로고 1 ABC 주식회사를 선택해서 삽입을 클릭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회색을 투명색으로 하기 위해서 색에서 투명한 설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회색 부분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투명색으로 지정이 되죠. 대각선으로 해서 약간 줄이시고요. 우측 상단에 배치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 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좀 더 붙여야 될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슬라이드 2 목차 슬라이드를 작업하기 위해서 2번 슬라이드로 이동해 주시고 상단의 제목에다가 목차라고 입력을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 상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자, 보기에서 안내선을 체크합니다. 이 안내선이 보이는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삽입해서 도형을 누른 다음에 기본 도형에 배지 도형을 선택해 주세요. 자, 배지 도형을 위쪽에다가 하나 그려주시고요. 도형 윤곽선은 없음입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는 다른 의미의 색으로 채워줄게요. 자, 이렇게 하나의 도형을 삽입했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삽입해서 도형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블록 화살표의 오각형인데요. 이 도형이죠. 회전을 눌러가지고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눌러서 회전을 시키도록 해서 좀 위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조절이 됐다면 약간 위로 가네요. 이렇게 해서 조절이 됐다면 위쪽에 보시면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해 주십니다. 자, 이것도 약간 흐린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1이라고 써주시고요. 이때 도형이 돌아가기 때문에 1이 옆으로 돼요. 그러시면 삽입해서 텍상자에서 가로 텍상자 클릭해서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면
가로 텍스트 상자가 입력이 되고요. 숫자 1 써주세요. 자, 글꼴은 굴림의 24입니다. 굴림의 24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 텍스트 상자를 위쪽에다 배치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쪽에다 배치시켜 주시고요. 글자색은 검정색이니까 그대로 냅둘게요. 다시 한번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 한 다음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위에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서 환경 보전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외곽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글꼴도 굴림의 24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다면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요 밑에까지 내려줄게요.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는 계속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드래그 해주시고 또 한 번 더 드래그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4개의 도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는 숫자 2라고 입력하고 여기는 3,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4라고 각각 수정을 해줄게요. 자, 두 번째 글자는 환경교육 인증 프로그램. 두 번째 글자는 이렇게 문장을 입력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신생 에너지 보급 통계라고 입력을 합니다. 네 번째는 환경 통계 영감이네요. 환경 통계 영감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신생 에너지 보급 통계를 범위 지정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선택해 주세요. 현재 문서를 클릭해 주시고 문제에서 제시한 슬라이드 5를 선택해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목차가 완성이 됐고요. 왼쪽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슬라이드 5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기에서 안내서는 끌게요. 자, 이 오른쪽에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해서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 그림 5를 선택해서 삽입을 합니다. 그림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림 서식의 자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자르기 조절점을 좌측에서 위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바깥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잘리고요. 잘린 그림은 문제 보시고 우측 하단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2번이 완성이 되었죠. 자, 이어서 슬라이드 3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를 작업해 볼게요. 슬라이드 3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제목은 1 한 칸 띄고 환경 보전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이 밑에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이용해 줄게요. 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를 선택한 다음에 요 홈에 보시면 글머리 기호가 있어요. 글머리 기호는 문제에서 제시한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화살표 글머리 기호를 선택합니다. 한 칸 띄고요. 다음과 같이 문제를 보시고 영문을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를 클릭해 주세요. 엔터.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내려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목록 수준 늘림을 클릭해서 내려도 됩니다. 한 수준이 내려갔죠. 자, 글머리 기호는 맨 끝에 있는 대조표 글머리 기호를 선택해 주시고요. 한 칸 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보시고 영문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영문 텍스트가 입력이 되었다면 첫 번째 문단을 선택해서 첫 번째 문단의 글꼴은 굴림의 24에 굵게, 그 다음에 줄 간격은 1.5줄입니다. 자, 아래쪽에 영문을 선택해서 이거의 글꼴은 굴림의 20에 줄 간격은 1.5입니다. 자, 아까 제가 여기서 맞춤 설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걸 줄이면 글자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쵸? 너무 줄이면 안 되고요. 이거 너무 줄여진다, 요게 좀 그렇다 그러면 이 외곽에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맨 끝에 보면 크기 및 속성에서 텍스트 상자에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해주면 이 텍스트 상자를 줄여도 글자가 줄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줄여도 글자가 안 줄어지죠. 자, 다음과 같이 맞춰주시고요. 위로 좀 올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좀 더 줄여야 될까요? 이 텍스트 상자를, 영문 텍스트 상자를 밑으로 복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있죠?
디폴트를 설정해 주고 환경 보정 의미 이렇게 딸려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딜리트를 지우세요. 영문을 지워주시고요. 환경 띄고 보정의 의미라고 써주세요. 자, 밑에 있는 내용도 역시 한글로 입력해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한글로 입력을 해줍니다. 옆으로 텍스트 상자를 좀 늘려주시고요. 어디까지? 영이할까지 늘려주시고 등까지 나오도록. 자, 위쪽으로 좀 줄여줄게요. 이렇게 한글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비디오에서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ITK 폴더에 문서 폴더에 ITK 폴더에 픽처 폴더 들어가시면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동영상을 설정해서 삽입을 클릭합니다. 자, 오른쪽 상단으로 배치해 주시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재생을 클릭해서 시작을 눌러서 자동 실행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복 재생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슬라이드 3번이 완성이 되었죠. 이어서 4번 슬라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4번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제목은 2라고 써주시고요. 한 칸 띄고 환경교육 인증 프로그램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밑에 내용 상자가 있죠? 이 내용 상자에서 밑에 줄에 있는 표삽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열은 2열이고요. 행은 사행으로 지정을 할게요. 확인을 클릭해 주시고 다음과 같이 표가 삽입이 되었으면 표 스타일에서 문제를 보시면 1-강조6입니다. 1-강조6을 선택해 주시고 이때 머리끄랭과 줄무늬는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자, 홈에 들어가서 글꼴은 도듬의 18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다 도듬 18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냅두시고요. 가로 가운데 해주시고 여기 텍스트 맞춤해서 중간으로 해주세요. 아까 우리 이쪽에 데이아웃에서 요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요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주시고요. 요 대각선의 조절점을 왼쪽 위쪽으로 해서 이쪽이 좀 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도 좀 남겨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보시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열넓이는 약간 줄일게요. 체험을 및 전화 이렇게 됐네요.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이번에는 상단의 도형을 작업할게요. 삽입에서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사각형에 네 번째 있는 잘린 위쪽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좀 줄여야 되나요? 이게 잘 안 맞으면 Alt 누른 상태에서 맞추면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해요. 자, 이와 같이 맞춰주신 다음에 다시 삽입에서 도형에 들어가서 사다리꼴 도형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꼴 도형 하나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삽입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채우기는 약간 흐린 색으로 할게요. 따로 또 맞춰주면 돼요. 똑같은 색이니까 다른 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좀 흐린 색으로 할까요? 자, 다음과 같이 됐으면 이 도형을 또 올릴까요? 이 도형을 선택해서 홈에 가서 글꼴을 변경해 줄게요. 자, 글꼴은 얘도 도둠의 18입니다.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해줘야 돼요. 자,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우측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시고요. 이때 컨트롤 시프트는 띄시고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넓게 조절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도형에다가는 프로그램명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도형에다가는 목적 및 내용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삽입에서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사각형에서 세 번째 있는 잘린 한쪽 모서리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주시고 좌우 대칭해야 되겠네요. 자,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인데요. 그라데이션에서 선형 아래쪽을 선택해 주시고요. 홈에 가서 글꼴 바꿀게요. 글꼴은 도둠의 18입니다. 검정색이죠.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복사해 주시고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해서 UR라고 입력해 주시고 두 번째 있는 도형은 초등학생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5번 슬라이드를 하기 위해서 5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시고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상단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다음 띄고 신생 에너지 보급 통계 띄어쓰기 위해서 입력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상자에서 여기 차트 있습니다. 차트 삽입을 클릭해 주시면 차트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맨 밑에 혼합을 클릭해서 계열 2를, 이 계열 2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에 보조축에 체크할게요. 뒤에서 해도 되는데 이 화면이 떠 있는 상태에서 미리 하고 들어가면 좀 더 편합니다. 확인을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과 같이 상단에 텍스트 상자, 이거 엑셀 상자가 나오면 계열 1에다가는 문제를 보시고 생산량 가로 열고 3, 그렇죠? 소문자로 TOE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자, 계열 2에다가는 발전량 가로 열고요. 대문자 GWH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자, 옆으로 약간 늘리셔도 되고요. 그냥 냅두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절점이 있죠? 색범위. 이 색범위를 이렇게 바꿀게요. 자, 항목 1에다가는 문제를 보시고 해양. 자, 두 번째는 풍력. 세 번째는 수력. 네 번째는 연료 전지. 자, 그 다음에는 IGCC라고 대문자로 입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우리 문제를 보시고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천 단위 구분기호는요, 셀 서식 들어가서 여기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천 단위 구분기호도 들어가게 돼요. 아니면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면 엑셀 창은 닫아주시고요. 이거 조금 위로 크기를 조절할게요. 다음과 같이 기본 차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전체 글꼴을 바꾸기 위해서 홈에서 이 전체 글꼴은 도듬의 16, 도듬의 16에 외곽선이라고 되어 있죠. 서식에서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바뀌었고요. 자, 이번에는 제목을 선택해서 홈에 가서 차트 세부 조건 보면 차트 제목은 궁서의 24, 궁서의 24에 그렇죠? 굵게 채우기는 서식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서식에서 채우기는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해줍니다. 자, 다음과 같이 됐다면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죠.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아까 그림자는 안 했네요. 돈 효과에서 그림자는 문제에서 보시면 우측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그림자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을 선택해서 채우기는 노란색이에요. 요 그림 영역이죠. 그림 영역은 채우기가 흰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발전량인데요. 요거를 이 발전량을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냅두시면 되죠. 자, 가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발전량을 선택해 주시고요. 한 번 더 IGC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선택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으로 해주면 1285가 나오고요. 여기 차트 요소 들어간 김에 데이터 테이블에 체크해 주시고 눈금선과 범례는 해지해 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표식 옵션을 바꾸기 위해서 이건 끌게요. 표식 옵션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여기 채우기 및 선에 보면 표식의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네모 크기는 한 8 정도로 할게요. 꺼주시면 다음과 같이 표식 옵션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축을 선택해서 이 축의 색깔은 윤곽선 검정색이고요. 오른쪽의 축 색깔도 윤곽선 검정색.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도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검정색으로 바뀌죠.
자, 이쪽에 단위가 1000단위씩이에요. 그래서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단위의 기본을 10, 100, 1000으로 입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1000단위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마지막으로 요거 도형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삽입에서 도형. 도형은 사각형의 세 번째 거. 잘린 한쪽 모서리 도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이 도형은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란 강조일로 선택해 주시고요. 홈에 가서 글꼴은 문제에서 제시한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이에요. 자, 내용은 2023년 통계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빠진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가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자, 6번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도형 슬라이드를 작업해 볼게요. 상단에다가 클릭해 주시고 환경, 통계, 영감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이 밑에 있는 특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보기에서 안내선을 체크해서 안내선을 띄워놓고 작업하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삽입에서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사각형 도형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번째 둥근 한쪽 모서리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작업이 되어 있다면 홈에 가서 이 글꼴을 바꿀 건데요.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예요. 검정색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 있죠? 이 색깔은 약간 흐린색으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도형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도형 작업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 색깔의 글꼴은 굴림의 18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삽입에서 도형 누른 다음에 상단에 있는 도형은 평행 사변형 도형이죠. 이 도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이 색깔을 바꿀게요. 자, 다음과 같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좌우 대칭 해줘야 되겠네요. 글자는 환경, 상태라고 입력해 주시고 이 도형과 이 도형을 선택해서 Shift 눌러서 선택하면 돼요. 컨트롤 Shift 잡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 놓을게요. 자, 회전해서 좌우 대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환경 관리가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선 모양을 변경하면 돼요. 여기는 점선이고 여기는 점선이 아니니까 미리 복사한 다음에 나중에 얘를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에서 여기 보시면 대시에서 파선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두께는 약간 두껍게 지정해 주시고요. 검정색으로 일단 해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되겠죠. 자, 삽입에서 도형에서 정육면체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요거 색깔은 임의색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요거는 100이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옆에 하나 복사해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합니다. 자, 요거의 글자는 수질이죠. 자, 이번에는 연결선을 하기 위해서 삽입에서 도형에서 선해 보시면 꺾인 연결선이 있어요. 연결선의 꺾임을 선택해서 이 대기의 이 뒤에 연결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하얀 연결점을 수질의 이 뒤쪽에 연결점에다가 클릭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붙어서 이렇게 꺾인 연결선이 되고요. 상단에서 윤곽선에서 두께는 2와 4분의 1 포인트로 두껍게 해주시고 다시 윤곽선에서 화살표에서 화살표 스타일 11 있어요. 이거를 선택해 줄게요. 검정색으로 안 해도 되는데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볼게요. 첫 번째 스마트 아트는 프로세스형에서 어디 있나요? 세로로 된 게 있을 거예요. 눈에 안 보이네요. 보통 화살표가 있는 건 스마트 아트, 이거 프로세스형에 있거든요. 이거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세로 프로세스형.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하나 지우면 돼요. 확인 눌러서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하나가 지워집니다. 자, 위쪽은 O형 물질 배출이에요. O형 물질 띄고 배출.
자, 밑에 있는 도형 클릭해서 폐기물 잠깐 띄고 발생이라고 입력할게요. 자, 외곽을 선택한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은 굴림의 18입니다. 됐죠? 자, 줄여주시고요. 밑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좀 세로도 줄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은 문제 보시면 3차원 광택 처리예요. 3차원의 광택 처리를 클릭해 주시고 홈에 가서 글자는 검정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밑에 있는 거 할게요. 자, 삽입에서 다시 한번 스마트 아트 들어가셔서 이것도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형에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기본 프로세스형입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첫 번째 텍스트에다가는 소음, 두 번째는 야생, 야생. Shift 엔터 쳐주시고요. 공식물이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소양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외곽을 선택해서 홈에 가서 글꼴을 바꾸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예요. 자, 이 상태에서 줄이시고요. 밑에 좀 더 늘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됐죠. 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이 스타일은 이거 같은데요. 경사, 그쵸? 3차원 경사를 선택해 줍니다. 자, 색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른 색으로 변경해도 상관없어요. 글자 색은 흰색이고요. 자, 이번에 도형을 마저 삽입할게요. 화살표에 보시면 여기 갈매기형 수장이 있어요. 갈매기형 수장 도형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요거 노란색을 좀 이렇게 변형을 할게요. 글자가 들어갈 수 있게. 좀 더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오른쪽에 간 다음에 회전 좌우대치. 요거는 한림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왼쪽 도형이 전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도형 할게요. 삽입에서 도형에서 사다리꼴을 선택할게요. 상단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고요. 요거의 색깔은 다른 색으로 설정해 줄게요. 대기 특정망 설치 현황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삽입에서 도용해서 여기 보시면 순서도에 하나, 둘, 셋, 네, 7번째 있네요. 문서를 선택해 주시고요. 하나를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자, 여기는 성정 띄고 연료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 복사한 다음에 요거의 이름은 사용 현황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회전해서 상하대칭 누르면 글자가 거꾸로 되는데요. 요 글자를 범위 지정한 다음에 글자만 범위 지정한 다음에 잘라내기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해도 되고요. 컨트롤 X 눌러도 되죠. 이 바깥에 클릭해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텍스트 상자가 바로로 글자가 바로 되면서 입력이 돼요. 자, 요거를 요 위에다가 안착을 시켜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좀 더 올릴게요. 밑에가 좀 여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삽입에 도용해서 사각형에서 네 번째에 있는 잘림 모서리, 잘림 위쪽 모서리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색깔은 임의의 색으로 바꿀게요. 자, 여러분들 밑에도 도형을 두 개를 더 그려야 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그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상수라고 입력해 주시고 회전해서 좌우 대칭을 합니다. 여기가 둥근 모서리였네요. 그러면 다시 지우지 마시고 도형 서식에 도형 편집에 모양 변경을 해서 다른 모양으로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한쪽은 잘리고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게 좀 비슷비슷해요. 이거네요. 6번째에 있는 위쪽 모서리 한쪽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잘린 도형. 이걸로 해주시면 되죠. 자, 요거는 옆에다가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같은 도형이에요. 이 상태에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근데 이게 좀 더 둥글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
하수라고 입력을 할게요. 똑같은 도형인데 이거 변형이 좀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삽입에서 다시 또 도형에서 사각형에 보시면 맨 끝에 있는 도형입니다. 둥근 대각선 방향 모서리 선택해서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이거는 정수 처리 시설. 처리 시설. 이렇게 입력이 되죠? 색깔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라인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라인에 있는 도형들을 볼게요. 삽입에서 도형에서 별민 현수막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도형을 하나 여기다 그려주시고, 천연가스 버스, 천연가스, 엔터 치고 버스. 조금만 늘려줄까요? 자, 그 다음에 삽입에서 도형에서 별미 현수막에서, 그쵸? 포인트가 8개인 별이에요. 요거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다가는 보급 현황. 보급 현황. 그 다음에 요거는 복사해서 쓸까요? 좀 위로 올려주시고요. 얘는 복사해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복사해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해 주면 되죠. 얘는 경비 엔터 치고 자동차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삽입에서 도형에서 화살표가 있는데 설명서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다 마저 하나 그려줄게요. 이 노란 점 있죠? 변형점을 왼쪽으로 해주시고요. 요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해줘야 되네요. 자, 요건 좀 변경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글자는 이 안에다가 폐기물 엔터 치고 에너지화라고 입력을 할게요. 색깔은 좀 진한 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은 흰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외곽 선택해서 글꼴은 흰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됐고요. 자, 옆에 있는 도형 삽입에서 도형에서 사각형인데요. 세 번째 있는 사각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범위를 드래그해서 하나 그려주시고 도형이 되게 많은 편이네요. 이번 해는 자,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어황류 잠깐 띄고 사용 엔터 치고 의무지역 현황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도형이 전부 다 완성이 되었죠. 자, 문제를 다시 보니까 요 도형은 이렇게 꺾인 게 아니라 다시 도형 서식에서 도형 편집에서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요거 보죠. 둥근 한쪽 모서리. 그래서 여기가 둥글게 되어 있는 게 확인되네요. 자, 전체 범위 지정에서 첫 번째 범위 지정해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첫 번째 그룹 설정하기 위한 범위가 지정되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해서 그룹을 설정하면 그룹 지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그룹을 지정하기 위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이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여러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도형이 그룹화가 됐죠. 자, 보기에서 안내서는 꺼줘도 돼요. 자, 첫 번째 그룹 도형을 선택해서 우리 애니메이션을 클릭합니다. 자, 문제 보시면 밝기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애니메이션을 눌러서 이쪽에 보면 밝기 변화가 있어요. 밝기 변화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있는 도형 선택해서 애니메이션에 자세히 눌러서 바운드를 설정해 줄게요. 자, 미리 보기를 눌러서 아까 이거 됐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됐죠. 1번, 2번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6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